오늘 그 날씨 때문에 북한의 그 열병식이 조금 이제 늦춰져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2년 4월 그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태양절 열병식 때 처음으로 이제 육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육성 연설도 처음이었을 뿐더러 할아버지 그 김일성 주석의 음성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목소리로 연설을 해서 마치 이제 뭐 김일성이 환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씨 그 체제의 세습을 좀 정당성을 강조를 했고요. 당시 연설에서 어떤 그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 북한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설 내용이 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당 창건 70주년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 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대남 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에 있어서 어떤 6.15 공동선언의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낼지 하는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육성 연설을 할지 여부가 이제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육성으로 연설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건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뭐 이번 70주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금 집권 4년 차를 맞아서 본인의 어떤 권력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사이고요. 이번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북한을 이끌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좀 취임 이후 5번째 지금 열병식이고 직접 뭐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는 뭐 흔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번이 2번째라고 하는데 뭐 매번 열병식 때마다 연설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2013년 열병식 때, 전승절 열병식 때는 최룡해가 대신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열병식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 그 연설 때는 사실 쭈뼛쭈뼛한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대내외적인 연설 그 테크닉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생 김여정의 모습도 뒤로 보였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당에서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의 이제 오빠 김정은의 어떤 정책의 이제 홍보나 행사 진행 모두를 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아주 이제 면면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라던가 이제 행사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좀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병식이 지금 오늘 오전에 당초 10시쯤 예정이 됐다가 이제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늦춰져서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본 행사는 이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열병식 뭐 다른 때하고 비교해서 좀 특징적인 거라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오전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평양 시내에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제 소나기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번 열병식에는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군에 배치된 신형 무기들이 아마 열병식에 지금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자체가 이제 항공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중 분열, 즉 전투기나 헬기, 수송기 등을 이용한 그런 공중 분열도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설대를 좀 붙잡고 연설을 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신감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주 긴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한 군중 10만여 명 정도가 지금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계속되고 있고요. 이 노동당 하면은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해야 하는 아주 그런 중요 기관이고요. 북한의 어떤 그 정책 전면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죠. 이런 노동당이 이제 창건 70주년을 맞았다는 건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고희연이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4년 차를 맞아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공고함을 이제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아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 이후 거의 뭐 10개월 동안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예. 비단 이번 열병식 준비뿐만이 아니라 평양 곳곳을 이제 세단장을 했고요. 그 대동강변에 이제 과학자의 거리라든가 초현대식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대동강변에 이제 35,000톤급 초호화 유람선을 이제 개시를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 예. 또 창광상점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도 오늘에 맞춰서 이제 개관을 하기로 하는 등 네. 아주 많은 공을, 수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오늘의 행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 연설대를 짚고서 지금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편으로 뭐 자신감의 어떤 네. 그걸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좀 몸을 좀 의지하는 그런 듯한 그 모습이기도 한데 말이죠. 예. 오늘 뭐 오후 되면서 평양의 날씨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열병식이 열리고 있는데 10만 명의 평양 시민과 한 2만 명의 군인,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트럭 700대, 장갑차 뭐 200대, 그래서 대규모로 지금 열병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김정일 뭐 생일 때라든지 뭐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열병식을 열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열병식을 이렇게 최대 규모로 이렇게 열병식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소련 자체부터 이 열병식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공산주의 국가로 퍼지다 보니까 열병식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에서 매년 하는 그 파시스트 전승절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힘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북한도 그런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병식을 가지고 본인들의 체제 안정이나 그다음에 대내적인 힘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석단에 앉은 그 모습을 보면은 약간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왜소한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 말이죠. 외빈이 이제 중국에서 온 서열 5위라는 이제 류인산 한 명 정도 이렇게 네. 이제 꼽을 수 있고, 이제 내부 인사들로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2013년도 이제 열병식에서 당시 이제 리위안차오 서열 8위에 이제 국가 부주석이 이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리위안차오 부주석을 비롯해서 한 18명의 이제 외빈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뭐 한 20명 정도 이제 해외 인사들이 온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예. 중국에서는 서열 5위에 류인산 이제 상무위원을 보낸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대표단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예. 합주단, 연주단이나 어떤 시의 이제 시 대표만 왔고, 러시아에서 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예. 이 밖에 뭐 베트남이나 쿠바는 정부 대표단을, 베트남은 이제 노동당 당 차원의 대표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외빈들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외교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왔는데, 김정은이 그동안 외교적으로 조금 많이 고립되는 행보를 해 왔고, 국제사회에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쿠바도 뭐 미국과 수교를 맺었고, 북한과 이제 핵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계속 압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각국에서 적극적으로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빈은 그렇고요. 이제 주석단 배치를 보면 북한 내부의 권력 서열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진 않았죠. 다만 예. 이제 항상 이제 황명서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이제 오른쪽에 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2013년도, 2012년 할 때는 최룡의 당시 총정치국장이 자리를 잡았고요. 예. 왼편에는 이제 김영남 헌법상 국가수반이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항상 옆에 있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파견됐던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바로 왼쪽에 자리를 하고, 그 옆에 김영남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를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례적으로 김영남 위원장이 보이지 않고요. 그 자리에 이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자리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김기남 비서 하면은 이른바 북한판 괴벨스라고 불리죠. 네. 괴벨스라고 하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어떤 선전선동 역할 전략가였는데, 그만큼 지난 40년 동안 김정은 그 김씨 일가 세습의 어떤 주요 역할을 했던 선전선동의 대가라고 불리는데요. 이 김기남 당비서가 그동안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몇 달 전부터 다시 이제 공식석상에 많이 나타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기남 비서가 조금 더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열병식 기념식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화면을 잠깐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유인산 상무위원이 이제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뭐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좀 길게 포착이 됐었는데 말이죠.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이제 북중 관계에도 좀 변화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서열 5위 정도 되는 이런 고위급 위인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좀 더 이제 회복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요. 사실 열병식에 앞서 북한의 뭐 도발이 많이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켓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런 고위급 인사가 옴으로써 일종의 뭔가 북중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걸 상당히 좀 유예하는 그런 것을 반대급부로 해서 이런 고위급 인사가 초청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류인산 이제 상무위원장이 어제 도착을 했고요. 네. 이례적으로 나흘이나 좀 긴 일정으로 3박 4일이죠. 그렇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방북을 했는데 어제 온 첫날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양측이 많이 웃고 있었고 예. 특히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격하게 이제 포옹을 하는 모습, 악수를 나눈 모습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북중 간이 그동안 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또 그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졌던 냉랭해졌던 양국 간의 관계를 털고 좀 새로운 이제 북중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그런 발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을 통해서 이제 친서를 보냈는데요. 이 친서를 통해서 그동안 피로 맺은 조중 우호 관계, 그러니까 북중 관계를 다시 혈맹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자,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끊겼던 고위급 교류의 재개라던가 경제 협력 부분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은 양측이 이제 이번 그 전승절 기념 류인산 상무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조금 더 이제 얼어붙었던 관계를 풀어보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까지도 향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육성 연설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전쟁을 상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은 그동안 이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이미 강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대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당창건 70주년을 맞아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이제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국가를 아주 큰 이제 핵 보유국이나 이런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그 중국에 이렇게 고위급이 온 상황에서 북한이 뭐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제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핵에 대한 의지 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인민 생활에 대한 이제 강조를 역시나 했습니다. 2013년, 12년 3년 전에 연설했을 때도 어떤 그 인민의 생활을 이제 발전시키겠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그 온 인민이 어떤 사회주의의 이제 부귀영화를 위해서 당을 중심으로 뭉쳐 나가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그 이제 부대가 지금 앞에 쭉 그 도열해 있는데 말이죠. 그 핵 배낭을 이제 뭐 이렇게 선보였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부대원들 가운데 이제 옷이 이제 이렇게 뭐 방사능 표시가 되어 있는 옷을 입은 그 화면이 몇 차례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그 핵 배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 아직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핵 배낭에 닿은 만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그게 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저런 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과거에 그 우리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된 핵무기로서 핵지뢰라든가 아니면 그런 핵 배낭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저렇게 작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것 자체도 부피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북한이 핵 배낭을 이렇게 열병식에 보여준다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화에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무기가 보인 게 아니고 뭐 군복만 예.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보이는 것 같던데요. 배낭도 얼핏 이제 얼핏 있었네요. 보이는 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예. 그런 의지를 이제 대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뭐 열병식에 나올 신무기가 뭐가 될지도 이제 관심사고요.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연설 이후에는 어떤 그 순서가 이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네. 차례대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해 공군과 항공 또 반항공군 부대들, 뭐 전략군 부대들이 나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새로운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KN-08 개량형이라든지 아니면 300mm 이제 새로운 방사포 이런 부분들이 공개될지가 주목되죠. 네. 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3년 열병식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지상 병력들이 도보 행진을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뭐 전차라든가 장갑차, 자주포 아니면 방사포 등이 이제 사열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 정도에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들이 나왔거든요. 예.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가장 좀 집중되는 것이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대한 사랑, 공군에 대한 사랑이 워낙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북한 열병식 최초로 어떤 에어쇼들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열병식 준비가 한창 이뤄졌던 그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뭐 무인기 이제 7대 정도가 뭐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어떤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어떤 에어쇼나 이런 부분을 선보일지 하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후 뭐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시간이 밀리면서 아마 제대로 오전에 했더라면 했을 행사를 좀 이렇게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전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제 시간이 4시가 좀 넘은 시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행사가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말이죠. 아직 뭐 햇볕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 네. 북한이 그동안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을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좀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현재 이제 이번 그 열병식이 마치고 나서 뭐 대규모 이제 횃불 행진이라던가 또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군중 대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대동강변이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수상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예. 그냥 실물을 이제 육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뭐 사출 시험을 혹시나 뭐 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도 얘기는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상당히 그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한 20분 뭐 넘게 지금 연설을 하는데 통상 저렇게 길게 연설을 하는가요? 통상 저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2013년에도 예, 20분 정도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2년 그때 열병식 때도 예. 그때 처음 육성을 공개했을 때도 20여 분 정도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인민을 강조하는 이제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과의 병진 노선을 거듭 강조하는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메시지 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가 이른바 애민 행보이지 예.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점을 아주 강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인민 생활을 아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대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역시 양쪽의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해왔고 이제 이 면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고 우리와 또 뭐 얼마 전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도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연설했을 때 23분이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희가 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그대로 뭐 이렇게 전달할 이유는 한편은 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핵 경제 병진 노선하고 그다음에 예. 지금 애민 사상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 미국이 얼마든지 공격하면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남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이제 강조했고요.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관련해서 어떤 무기를 선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점일 텐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배치된 무기들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N-09로 지금 표기가 있는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것만 알려졌지 그동안 그 외형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아무래도 열병식에 이 KN-09가 나올지 않을까 그것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N-58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도 이번에 조금은 개량돼서 좀 더 성능이 나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N-08, KN-09를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은 이제 이번 열병식 행사에 뭐 한 1조 6천억 원, 2조 원 가까이 뭐 투입됐다 하는 뭐 그런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위해서는 4억 달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과학자의 거리라던가 이렇게 뭐 호화 건물들을 짓거나 유람선 건조 등에 있어서 8억 달러 등을 쏟아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북한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출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각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외교관들에게 1인당 뭐 2억 달러 가까운 돈을 이제 벌어오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민들에게 월 뭐 7,000원, 그러니까 7,000원 정도의 세금까지 차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 열병식 이후에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북한 경제에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유 상무위원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축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강원 양면의 어떤 메시지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양측에 다 이제 방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동안 중국이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오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4차 핵실험을 계속 위협을 해왔는데 예. 이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조금 더 많은 북한에 대해서 좀 지렛대 역할을 해달라는 점을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역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미중 정상회담 처음으로 어떤 북한에 다가오는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결코 자신들의 체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북한의 이제 추가 도발을 좀 억지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데 좀 역할을 해야겠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열병식 전후에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고요. 열병식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총력을 쏟다 보니까 하지 않을 것이고 열병식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일단 당일에는 지금까지는 도발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면 연료 주입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적어도 1, 2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이제 도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특히 이제 류인산 중국의 이제 그 서열 5위 상무위원을 이제 북한으로 불러들인 것은 중국 앞에서 도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인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도발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향후 이제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좀 더 불리하게 돌아간다거나 예. 향후 이제 뭐 남북 관계에서나 국제 정세에서 자신이 조금 얻을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이제 핵 보유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고 예. 또 특히 이제 통일신보나 이런 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강설,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때도 전략적으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은 북한이 그 2012년 12월에 광명성 3호를 발사했듯이 또 뭐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군의 지금 뭐 분열, 예,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 도보 상황이죠. 행진이 예.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노동적이군.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초창기 북한군의 그런 복장을 입고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옛날 예, 그렇습니다. 군복입니까? 예, 그래서 옛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나름대로 과거에 뭐 예. 북한 입장에서 이제 전과를 세운 부대 위주로 이렇게 형성이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열병식 순서는 지금 사실 2013년 열병식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여 분간의 이제 연설을 마친 후에 이제 분열로 이제 지금 진행 순서가 이 접어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무기들이 이제 등장할. 예, 이게 도보 행진이 도보 이제 행진 맞죠? 되고 예. 이제 각종 뭐 포병이라든가 전차 장갑차, 기계화 종대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예.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공중에서 이제 전투기라든가 헬기 이런 것들도 동시에 분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지금도 이제 예전에 그 군복을 입은 예, 군대가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뭐 김정은 시대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김정일 시대 때부터 이제 개발되었던 무기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대부분 많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N으로 시작되는 그런 네. 계열 무기들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과거에 비해서 고도로 기술화된 그런 무기들이 점차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위협의 강도도 세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번 열병식 준비를 위해서 이제 아주 뭐 축제 분위기를 그동안 많이 고조시켜 왔습니다. 곳곳에서 뭐 무도회나 음악회가 열렸고요. 또 뭐 김정일화, 김일성화 전시회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 사절단들을 초청해서 쭉 돌아보게 하는 모습도 강조를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행사가 마치면 저녁에는 아마 대규모 불꽃놀이가 또 이뤄질 수 있고요. 대동강변에 이제 6,000제곱미터가 넘는 어떤 수상 이제 공연장이 마련돼 있는데 여기서도 뭐 분수쇼라던가 이런 그런 좀 별도의 행사를 가지면서 더욱더 이번 행사를 좀 부각시키려고 화려하고 이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병력의 규모나 위력이라고 할까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무기보다는 사실 이런 뭐 방사포라든지 비교적 기술력은 떨어지지만은 많은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위주였다면은 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의 군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N-58, ICBM 같은 대륙간 상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이테크 무기로 사실 예. 변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당부에서는 뭐 유도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와 달리 기술 집약적인 그런 무기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그 매체가 지금 그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네.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주석단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주석단의 김정은 유인산의 모습, 나란히 서서 이제 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둘이 계속해서 뭔가 이게 통역을 하면서 좀 중간에 대화를 두고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네, 주로 네, 어떤 아주 얘기를 한다고 봐야 뭐 되는 거죠? 긴밀하게 뭐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런 뭐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북한의 열병식에 이제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던 건 최근으로 본다면 2010년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 권력을 이어받기 전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였던 그 2010년 행사에 저우융캉 당시 이제 상무위원이 등장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권력서열 8인 리위안 차오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훨씬 더 높은 급의 또 특히 이제 시진핑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최고위급의 중국 인사가 이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더욱더 좀 우호적이고 북중 관계에 좀 그런 해빙 무드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도 많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어제 그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직접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예. 모습이 이제 보여졌는데요. 거기 이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노동당 창간 70주년을 맞이해서 축전을 보냈는데 그 축전이 아주 이례적으로 긴 문장에다가 그다음에 북중 우호 관계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피로 맺은 혈맹 관계라는 부분을 이것은 북한이 이제 지난번 그 중국 측에 보냈던 축전이 단 두 문장에 불과를 했고 예. 또 당시 이제 북중 우호 관계라든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는 아주 좀 대조적으로 이번 양측 간의 좀 해빙 무드를 많이 좀 눈여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어떤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 하지 말고 한반도에 비해
비핵화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류인선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회담에서 그 육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신화통신 중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매체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그 북핵 문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껄끄러울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좀 억지를 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좀 의지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류인선 상무위원이 어제 평양에 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고위급의 이제 서로 이제 왕래, 경제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의 이제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011년에 집권해서 이제 4년 동안 중국을 가보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예측하기는 섣부른 것 같지만은 예. 만약 이 북한이 이후에 만약에 이런 뭐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상당 기간 좀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좀 고려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제 2013년 5월에 이제 최룡해가 그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때 아주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언제 만날지도 몰라서 호텔방에서 대기하다가 몇 시간 전에 이제 통보를 받고 만났지만 아주 썰렁한 분위기에서 그냥 돌아오는 수모를 겪었고요. 예. 또 지난달 열린 그 중국 최대의 이제 기념일이었던 그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서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최근거리에서 있으면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어떤 좀 북중 관계의 소원함 또 좀 수모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위기감을 좀 느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전승절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좀 북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외교적 또 지평을 넓혀가겠다 그런 뭐 목적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유인산과 이제 수시로 대화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도보 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순서가 이어지는 건가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 이제 참가했던 북한군 부대를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여기 나온 부대들은 한국 전쟁 당시에 좀 뭔가 그 전승을 이끄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부대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오토바이 행렬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것이 추가된 것 같고요. 오토바이 부대도 그 당시에 예, 당시에 북한군은 그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기계화 부대에 그것이 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좀 추가된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전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기가 등장했죠. 예, 한국전 당시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고통을 주었던 이제 T-34 이제 85형 전차인데 예. 아무래도 이 전차를 등장하고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이제 한국전 당시에 주로 이제 전공을 많이 세웠던 부대들 예. 위주로 지금 도보 행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솔직히 지금 이 당 건립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예. 왜 이렇게 열병식 순서를 짰는지 좀 당 창건 기념식에 당 창건 기념식에 왜 이 예. 한국전 관련된 이런 부대들이 예. 이렇게 앞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지금. 네, 올해가 이제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분단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전승 7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것 같고요. 이 노동당이 이제 창건이 유래가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북조선 5도 당원들 열성자 대회에서 이 조선노동당, 조선공산당, 북조선 이제 분국이 이제 시작된 부분에서 이 노동당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그 시점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주석단에서 이제 만면에 그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도 이제 눈에 띄고요. 지금 박수 치고 있는 사람이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비서죠? 김기남 예. 노동당 비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몇 개월 전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아버지 때나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김 씨 일가 어떤 세습 체제 이런 부분 선전선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예. 지금 주석단의 화면에 뭐 전부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북한 내부의 뭐 권력 서열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개 사람들이 다 이제 자리하고 있고 네. 뭐 순서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제 네, 이런 다만 이제 얘기가 김영남 이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중앙노동당 보고대회도 자리를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뭐 아무래도 고령인인 만큼 뭐 건강 뭐 이상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저 계속해서 지금 예,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초반부에는 이제 항일 투쟁 부대 위주로 네. 갔다가 지금은 이제 6.25 전쟁 참전 부대. 6.25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 부대들도 봤을 때 당시에 참전해서 이게 전공을 세웠던 부대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3년에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나왔던 이제 T-34 85 전차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이 전차가 등장한 걸 보면은 이번 열병식의 그 앞부분의 포커스를 좀 한국 전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6.25 전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뭐 대외적인 뭐 제가 뭐 자세한 그 이면까지는 말 수 없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후 세대고 사실 전후 세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김일성 시대를 다시 좀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로도 지금 보이고요. 또 뭐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분단의 책임을 이제 미국 측에 또 돌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미국의 대북적 대치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일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병식 도보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공을 세운 부대들의 행진이 좀 강조돼서 좀 오늘 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부대는 아무래도 지금 그 북한군 특수부대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건 또 사실 2013년 열병식하고 크게 지금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이제 한국전쟁 참전 부대들이라는 거 이런 거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특수부대들이 나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열병식을 보면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사 시작이 우리 시각으로 한 3시쯤 시작이 됐으니까요. 아마 곧 이제 이번 행사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총동원돼서 행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육성으로 전해진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핵 억제력 같은 이제 핵 관련 언급을 강조하진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는 유인산도 좀 의식을 하고 좀 중국의 입장을 좀 고려했다고 풀이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볼 보십니까?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일단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된 정책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김정은 집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강조를 하되 대신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핵 무장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 경우에 분명히 어제 류인산 그 상무위원과의 면담에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나 이런 부분을 강조한 상황에서 예. 핵 억지력,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밝혔을 때 중국의 좀 체면에 좀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배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설에서 그 특히나 이제 인민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등장한 것으로 지금 네.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별로 그 통치 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통치 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번 이제 집권을 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애민 행보를 통해서 그 인민들의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는 그동안 뭐 보육원이라던가 뭐 그 산모들을 위한 시설들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이틀 전에는 이제 새로운 양로원을 이제 평양에 지어서 이걸 시찰하고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지어놓은 모습도 강조를 그런 했고요. 애민 행보에 김여정도 많이 이제 행사를 기획하고 관여를 한 것으로도 좀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석단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것의 이제 의미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25분간의 육성 연설에서 뭐 전쟁도 다 이렇게 뭐 상대해 줄 수 있고 또 뭐 자신들의 안녕을 뭐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에는 좀 뭐 대남 화해 메시지도 좀 담길지 어떨지 해서 그런 그 전망도 좀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곤 했었는데 말이죠. 예. 그런 내용은 아직은 뭐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올해 신년사에서 내용이 사실 없는 것 김정은 같습니다. 제1위원장이 뭐 남북 간의 그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최고위급이 만나서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뭐 메시지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이제 이번 그 육성 연설을 통해서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이제 조금씩 그 8.25 합의 이후에 좀 회복 관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또
또 다음 주 이산가족 상봉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를 조금 표명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 6.15 공동선언이라던가 14 공동선언의 이행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옆에 이제 매스게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카드 섹션을 하고 있죠, 주민들이. 예. 그래서 뭐 그 7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은 몇 달 동안 이제 동원이 돼서 거의 뭐 생업도 포기하고 할 정도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때문에 뭐 이번 행사에서 좀 빠지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동원될 경우에 자신들의 생업도 포기해야 되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거나 당장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뇌물을 받고 이 부분을 이제 행사를 빠지게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영광이라는 이제 표현이 옆에 써 일단 있습니다. 뭐 상당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됐고 주민에게 뭐 일정액을 뭐 징수했다 네. 이런 보도에 확인은 대해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한함선 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상당히 이제 뭐 반발해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네. 뭐 수작이다 이런 네, 표현을 네. 써가면서 거칠게 북한의 지금 반발하고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이제 또 지금 들어오는 부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육해공군의 각군에 있는 학교에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들이 대여를 이루어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도보 행진이 지금 학생들이라고 예. 하면은 그러니까 사관학교에 사관학교에 있는 예. 그런 예를 들어 각군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그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그런 사관학교 출신들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전에 아마 여군들의 행렬도 좀 있었던 예,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난달 이제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는 평균 키 뭐 178cm의 이제 뭐 미녀 여군들이 이제 도보 행진을 벌였다고 해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군사학교 이제 교육생들 행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보 행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반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곧 이어서 이제 도보 행진이 끝나면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의 그런 무기들, 예를 들어 뭐 포병이나 아니면 자주포, 방사포 이런 것들도 조만간 이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제 장비 위주로 한 그런 행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 경축식이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의 또 이목을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신들은 이게 뭐 세력을 상당히 그 과시하는 그런 그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인들의 비친 이런 그 모습들은 어떨까요? 조금 이제 뭐 북한의 이제 요즘 같은 호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에, 우려를 예.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총력을 쏟고 있는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북한도 이제 다른 외교적인 문제 좀 신경을 쓸 테고요. 남북 관계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다가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우리 8.25 이제 고위급 합의에 따라서 양국 간의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고 그 회담을 통해서 좀 더 다른 현안들을 뭐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오는 16일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북한에 대한 메시지, 예. 거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뭐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 여기에 또 예. 발끈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항공기를 네. 이용한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그 조선노동당기를 형상화해서 지금 훈련기로 보이는데요. 이건 전투기는 아니고 예. 훈련용 기체로 보이는데 그 형상화해서 지금 그 열병 식장으로 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조선노동당기에 보면 이 망치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나타고 그렇군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행사장으로 지금 비행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북한 예, 열병식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지금 공군, 플레어도 터트리는 조명탄도 터트리면서 예. 극적인 분위기를 또 연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북한이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맑은 하늘을 기다렸고 그래서 예. 원래 이제 오전에 예정됐던 행사를 이렇게 오후까지 미루고 기다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YTN 김희준 전문기자였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에서 열병식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